과율의 온도차.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죠. 트랜스젠더들, 시스젠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젠더를 좀 규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젠더를 이렇게 규정해요. 섹슈얼리티에 관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사회가 규정하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젠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트랜스와 시스는 유기화하게 얘기하는 트랜스와 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을 같은 사회가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스젠더. 성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태어나면은 단지 생식기만 보고 성별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정성별이라고 하고요. 그 성별을 지정하는 권리나 뭐 권위 이런 것들은 의사한테 있다고, 전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에 대해서, 이 사람 염색체 검사도 안 하거든요. 네. 염색체도 몰라요. 겉으로 보는 생식기 모양만으로 이 사람의 성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간성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예, 트랜스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가 지정한 성과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성을 정체화하시는 분들을 네. 트랜스젠더라고 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 두 가지로만 분류하시는 분들을 이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 그 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저는 논바이너리고요. 인터섹스는 사실 검사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생식기만 갖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염색체와 생식기가 다를 경우에도 이제 간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식기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생식기가 보통 말하는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가 모두 이제 합쳐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은 이제 의학적 척도도 예전에 있었어요. 네. 약간 차별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생식기 형태가 이렇게 스펙트럼 형태로 나왔던 척도도 있거든요. A가 없다라는 접두어거든요. 이제 섹슈얼, 성적 지향, 성적 그림이 없는 분들을 에이섹슈얼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스스로 정체화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혐오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무성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맨날 동성애만 말씀하셔서 혹시 무성애 아세요? 했더니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적 끌림이 없는 성적 지향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냐고. 안 하니까. 음란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적 끌림의 방향이 없을 뿐이지, 성욕이 없다거나 아예 성행위를 하지 않다거나 아예 로맨틱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스펙트럼이 있고요. 네. 가장 큰 온도 차이는요, 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거의 뭐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언뜻 보기에 청소년 비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작년에 제주 큐어먼 때 처음 할 때도 그렇게 보였었고요.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지역에 계신 큐어분들께서는 아우팅 우려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기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라도 되게 이 지역 축제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서울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제주큐어먼 축제에서 혐오 세력분들께서 깃발을 엄청나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분홍색 깃발과 그리고 이제 파란색 깃발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양성애다. 양성애 깃발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이제 핑크색 여성, 파란색 남성 이렇게 했는데 보라색 깃발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성애를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런 발언을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이제
행진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행사 진행도 못하게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행사 진행 자체를 못 막게 되면 행진을 먼저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돌아오세요. 진짜 막 신들린 듯이 동성애 반대, 동성애 반대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참가자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동성애 할 때 차별, 차별 아니면 혐오, 혐오 반대, 혐오 반대. 네. 반복되는 것은 되게 또 반복될 것 같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맨날 이제 반대 세력들이 이 사람들 되게 음란하다, 뭐 팬티만 입고 간다, 추운데 그런 거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음란하다고, 음란하고 싶어도 음란하지 못한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든 뭐가 있어서 소리가 나길래 와서 보든 하면서 되게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격렬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되게 작년에 쭉 둘러쌌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별로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제가 문바이너지만 트랜스젠더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네. 배출을 안 하면은 못 살잖아요. 진짜 한 끼 굶는 것 정도야 괜찮지만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중립 화장실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거예요. 성중립 화장실 해서 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여성들이 더 많이 살해당할 것이다. 여자 화장실을 없애는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가는 화장실 불안해서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공격들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실은 엘라이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가장 충격이 컸거든요. 그분이 이제 성중립 화장실은 철회하라고 말씀하면서 막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선거운동 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남자 화장실 갔다가 헌팅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안에서. 되게 저보고 누나 혹시 혼자 오셨어요? 하면서 하는데 화장실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냥 화장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똑같이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제 화장실 못 가서 계속 방광암 같은 얘기들도 좀 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을 똑같이 여자도 겪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권리를 요구한다고, 내가 어떤 권리를 요구한다고 누군가의 권리가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은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게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거나 아니면 활동보조 할 때 네. 같은 성의 가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은 편견이 기초돼서 편견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시범 실시를 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해서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건 아닌가? 네. 공감해야 할까요? 그냥 실은 우리가 공감한다고 모든 일에 공감해서 살아가고 모든 일에 공감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관습적이기 때문에 항상 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편안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익숙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공감을 못하고 공감을 못하면 공감을 안 하시면 돼요.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존엄만은 빼앗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존엄만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